안녕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AI한테 그냥 잘했어, 틀렸어, 이렇게 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고쳐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로 직접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AI를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명쾌하고 강력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지금 AI가 어떤 학습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말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인 골프라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앞으로의 AI,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는 이 거대한 AI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AI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정말 근본적인 고민이죠. 그럼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뭐가 문제인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AI 학습 방식은요, 어릴 때 하던 뜨겁다 차갑다 게임이랑 진짜 비슷해요. AI가 뭔가 답을 내놓잖아요? 그럼 사람은 그냥, 잘했어. 아니면, 틀렸어. 이런 식으로 점수만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스칼라 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구체적인 힌트는 하나도 없는 거죠. 어디가 틀렸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모르니까 AI는 말 그대로 깜깜한 방에서 출구를 더듬더듬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봤다가 막히고 저쪽으로 가봤다가 막히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또 비싼 방식인 셈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피드백을 꼭 점수로만 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말의 힘, 그러니까 자연어 피드백이라는 엄청난 가능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뭔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스칼라 보상. 이건 그냥 시험 보고 나서 너 50점 하고 시험지만 휙 던져주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의 자연어 피드백은 뭐죠? 야, 이 문제는 잘 풀었는데 저 문제는 논리가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고쳐보는 게 어때? 하면서 빨간 펜으로 꼼꼼하게 첨삭해준 오답 노트를 주는 것과 같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공부가 잘 되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실제로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딱 짚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시적인 오류 진단, 여러 시도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수정 제안까지. 바로 이런 풍부한 정보들. 우리가 그동안 그냥 흘려보냈던 이 정보들 속에 AI를 점프시킬 열쇠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좋은 자연어 피드백을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논문이 내놓은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골프 프레임워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골프, 뭐 골프 친다는 건가 싶으시죠? 하하, 이름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룹, O, L, F. 그룹 수준의 자연어 피드백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실패한 답들을 여러 개 내놓잖아요.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얘는 이게 문제고 쟤는 저게 아쉽네 하면서 서로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모은 언어 피드백으로 AI에게 훨씬 더 스마트한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골프가 진짜 똑똑한 게 뭐냐 하면요. 한 가지 피드백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외부 전문가가 주는 날카로운 피드백 있죠? 이런 외부 피평이랑 아까 말했던 AI의 여러 실패작들을 서로 비교해서 얻는 그룹 내 피드백을 같이 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와, 훨씬 더 다각적이고 정확한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GOLF라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엔진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골프의 핵심은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선순환 사이클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 피드백을 싹 다 모아서 거의 완벽한 모범 답안을 하나 만들어내요.
두 번째, AI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이 모범 답안을 이런 식으로 해봐 하고 힌트로 살짝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요. 정답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하고 이미 나온 답을 보고 더 좋게 고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완벽한 모범 답안이 나오고 그걸로 배우는 AI는 더 똑똑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사이클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AI는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겁니다. 와, 이 다이어그램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똑똑해지는 사이클의 전체 그림이에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AI가 답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중에 실패한 답들에서 피드백을 모으고요. 이 피드백을 가지고 리파이너라는, 말하자면 첨삭 선생님 같은 모델이 훨씬 더 좋은 모범 답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범 답안이 다음 학습을 위한 최고의 과외 교재가 되어서 AI를 가르치는, 와, 정말 완벽한 순환 구조 아닌가요?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GRF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데이터들을 같이 보시죠. 가장 먼저 보여드릴 숫자, 바로 이겁니다. 2.2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학습 효율입니다. GOF는 썼더니 기존 방식보다 무려 2.2배나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I 훈련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하로 확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와,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확 와닿으실 텐데요. 여기 파란색 선이 기존 방식이고 빨간색이 GLOF예요. 어때요? 빨간색 GLOF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죠? 기존 방식이 낑낑대면서 180단계까지 가야 겨우 도달하는 성능을 GLOF는 단 80단계 만에 가뿐하게 넘어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기존 방식보다 12.7%나 더 높은 성능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더 똑똑해지기까지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 피드백, 외부 비평이랑 그룹 내 비교, 혹시 둘 중 하나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연구진들도 당연히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제일 높은 막대 그래프, 이게 두 가지 피드백을 모두 쓴 완전체 골프의 성능이에요. 근데 가운데랑 오른쪽을 보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빼버리니까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뭘 말해줄까요? 네, 두 피드백은 서로를 대신할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GWolf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래서 이 연구가 대체 왜 중요한 건데 하는 좀 더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GWolf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효율성. AI 훈련 시간과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듭니다. 둘째, 성능. 당연히 결과물인 AI 모델은 더 똑똑해지고요. 셋째, 다양성. AI가 외골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민하는 창의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기 개선 능력입니다. 스스로 더 나아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이 마지막 그래프가 GLOF의 다양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여기 엔트로피라는 게 보이시죠? 이건 그냥 AI의 생각의 유연함이나 창의력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세요. 파란색 기존 방식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 엔트로피가 뚝 떨어져요. 점점 생각이 굳어지고 뻔한 답만 내놓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빨간색 GLOF는 어때요? 학습이 진행돼도 높은 엔트로피를 계속 유지하죠? 이게 바로 GLOF가 AI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새롭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다니게 만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AI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한 셈입니다.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말로써 AI와 소통할 때 AI가 얼마나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심지어 더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AI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AI와 어떤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